설레는 맘 구석진 그 시간 생각교 다 같이 이제 시작해봐 나만을 위한 생각교.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텃밭지기 이영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농장 초보자들이 어떻게 밭을 만들 것인지, 또 밭을 만들고 나서 무슨 작물을 심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구경이라도 해본 분들은 주말농장을 시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모든 게 낯설 겁니다. 밭은 얻어놨는데 뭘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거름은 해야 하는지, 비료는 언제 주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밭 만들기와 심을 작물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에 무엇을 심고 가꾸려면 기본적인 농기구가 필요한데요. 땅 규모가 아주 크면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겠지만 작은 주말 농장에서는 큰 삽, 모종삽, 레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기구들은 주말 농장 분양하는 곳이면 대체로 비치되어 있으니 빌려 사용하면 되고 없는 경우에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말 농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밭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밭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봄에 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밭 만들기란 밑거름 뿌리기, 밭 깔기, 밭 다듬기, 이랑 만들기, 비닐 멀칭하기 등 다양한 작업을 말합니다. 밭을 만드는 첫 번째는 밑거름과 밑비료 뿌리기입니다. 밭을 갈아엎기 전에 퇴비와 화학비료 적정량을 밑거름으로 뿌려줍니다. 보통은 퇴비를 뿌리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후 밑비료를 뿌리는 게 좋은데요. 주말 농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드니까 퇴비 넣을 때 함께 밑비료도 뿌려줍니다. 퇴비는 가축분 1등급 퇴비를 쓰고 비료는 복합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복합비료는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비료 3요소 외에도 작물에 필요한 미량의 고토, 붕소, 규산, 석회, 유황 등이 섞여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료 사용량은 비료 비닐에 쓰여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적게 뿌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절대 과하게 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퇴비량이 많을 경우 양분 과다가 되지 않도록 비료량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로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를 심을 경우 토양 살충제를 거름 뿌릴 때 같이 살포해주면 뿌리 채소를 갉아먹는 군뱅이 같은 벌레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밑거름과 밑비료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었으면 다음은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도구가 렉이나 양괭이입니다. 아주 굵은 흙들이 보이면 등날로 잘게 부셔줍니다. 흙을 파서 뒤엎다 보면 힘이 많이 드니까 굵은 흙들을 그대로 놔두고 비닐을 씌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은 딱딱한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어 작물이 고르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아주 잘게 부숴줍니다. 그리고 레기에 걸리는 밭돌들은 모두 골라줍니다. 감자나 무,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심을 경우 돌들이 있으면 돌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거나 기형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랑 만들기입니다. 이랑은 두둑과 고랑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둑은 작물을 심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각종 작물을 심는데요. 작물의 특성, 예를 들면 가뭄이 잘 타는 작물을 위해서는 두둑을 좀 낮게, 건조한 땅을 좋아하는 작물에는 두둑을 높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과 식물들, 즉 감자, 토마토, 고추 등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땅을 적어도 25cm 이상으로 높여서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은 작물에 따라 한 줄 두둑, 두 줄 두둑, 광폭 두둑을 만듭니다. 감자나 토마토, 고추 같은 경우는 한 줄 두둑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풍이 원활하게 되고 물 빠짐도 좋게 됩니다.
상추 같은 비교적 작은 잎채소의 경우는 두둑을 80에서 100cm로 넓게 해서 모종 대여섯 개씩 한 줄에 심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 씌우기입니다. 이렇게 일항을 다 만들었으면 다음에는 비닐을 씌워줍니다.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주로 수분을 보존하고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말 농장에서는 잡초 억제를 위해서 검은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은 밭을 만든 후 비 오기 전에 씌우는 게 좋습니다. 밭을 만들고 나서 비닐 멀칭을 해두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햇볕에 노출될 시간이 많아지면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닐까지 다 씌웠으면 이제 작물을 심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비닐까지 다 씌웠다고 바로 작물을 심지 말고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 놔두었다가 작물을 심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심으면 작물이 가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말 농장에 자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잡초 매트를 구매해서 깔면 고랑에 올라오는 잡초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잡초 매트는 처음부터 깔 필요는 없고 작물을 심은 후 잡초가 자라는 것을 봐서 적당한 시기에 깔면 됩니다. 다음은 주말 농장 초보자들이 어떤 작물을 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서울 변두리를 지나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밭에 30-40명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무엇인가를 의욕적으로 심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에게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한두 평씩 땅을 임대해 준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땅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던데요. 이렇게 봄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조금 크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은 5평에서 10평 정도의 주말 농장에서는 무엇을 심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땅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잘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주말 농장에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심기를 자제해야 할 작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 심기를 자제하면 좋을 작물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벌레가 잘 먹는 작물들은 자제를 합니다. 봄에 주말 농장 밭에 가보면 배추, 무, 청경채, 겨자채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심어볼 만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봄에 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벌레가 심상치 않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봄 배추나 무에는 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벼룩 잎벌레가 잎을 갉아먹어 구멍을 숭숭 냅니다. 겨우 이겨냈나 싶으면 이번에는 배추 흰나비가 돌아다니면서 배추잎 앞뒤에 알을 깝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에서 깨어난 벌레가 배추잎을 무지막지하게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배추잎과 유사한 색을 띠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청벌레입니다. 이 벌레의 먹성은 정말 커서 심어놓은 작물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 배추, 청경채, 겨자채 같은 채소는 모두 꽃잎이 4개인 십자화과인데요. 이런 십자화과에 속한 채소들은 하나같이 벌레에 아주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꼭 심으시려면 한랭사를 씌워 벌레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비교적 적게 찾는 가을에 심기를 권합니다. 둘째, 키가 큰 작물, 덩쿨이 뻗어나가는 작물들은 자제를 합니다. 옥수수를 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옥수수는 큰 키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그루에 2개 정도가 달리는데요. 그 중에서 1개는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옥수수는 대체로 밀집해서 심다 보니까 나중에 키가 크면 주변 밭을 그늘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밭뿐만 아니라 옆에 심은 사람에게 역시 큰 민폐가 됩니다. 밭이 크고 심을 게 마땅치 않다면 해볼만 하지만 좁은 밭에서는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고구마인데요. 장점은 봄에 심어놓고 큰 관리 없이 가을에 캐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돌볼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긴 재배 기간 때문에 주말 농장에서는 가을까지 할 일이 별로 없거나 다른 것들 심을 공간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꼭 심을 만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잎채소로 상추 종류를 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이고 주말 농장에 가장 선호하는 필수 작물입니다. 주말 농장에 심은 노지 범상추는 벌레가 잘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배도 비교적 쉽고 맛도 좋아서 가장 많이 심습니다. 상추 모종은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꼭 심기를 권합니다. 그것도 한 종류만 심지 마시고 다양한 상추, 예를 들면 꽃상추, 청상추, 적상추, 청로메인, 정로메인, 아사기 상추 이런 것 몇 포기씩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 채소로 가지과 작물들을 심습니다. 대표적인 가지과 작물이라고 하면 가지, 고추, 토마토, 감자를 말합니다. 고추는 주말 농장에서 상추와 더불어 가장 많이 심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을 비롯해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고 그 맛도 아주 좋습니다. 꼭 심어보시되 너무 많이 심지 마시고 종류별로, 예를 들면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 2포기, 안 매운 고추인 롱그린 아사기 고추 각각 2포기, 그 외에 꽈리고추 2포기 정도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맵지 않은 아사기 같은 고추가 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청양고추 옆에 심어서 그럴 겁니다. 따라서 매운 고추를 싫어하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심지 마시든지 따로 떨어뜨려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도 재배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가지는 병충해 의외로 강해서 봄철에 서너 그루만 심으면 가을 소래 올 때까지 4인 가족이 넉넉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는 주말 농장 대표 열매 채소입니다. 직접 심어서 익은 것 따 먹어보면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 심을 때는 큰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조금 두툼한 대추토마토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으니 색깔별로 몇 포기만 심으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농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밭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